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정적 독립과 이른 은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파이어워커입니다. 아직 영상 끄지 마세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놓치면 후회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담았으니까요. 주식도 안 좋다던데 하고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매일매일 극적인 지표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잠깐 놓쳤다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치 한번 출발해 봅시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 흐리멍덩하다 못해 제대로 김이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은 그래도 선방하는 듯 싶었지만 오늘은 3%가 훌쩍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마감했고요. 연초부터 누적해보면 이제 45%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진 다우가 약세에도 경고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제대로 뒤집고 오늘은 아주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S&P 500도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기던 5,500선 그리고 그 아래 5,400선까지 일시에 무너졌는데 결국 5,300대 초반까지 밀려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낙폭만 봐도 45%대를 찍어서 이거 대세 하락장으로 추락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특히 연초 대비 하락률이 8% 넘게 잡히고 있어 작년 말에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건 나스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종가는 전일 대비 6%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한 번에 그 정도 빠지는 건 흔치 않죠. 작년 고점 대비로 보면 이미 17에서 18% 수준의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어서 침체장 경계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위주의 지수이다 보니 관세와 공급망 이슈, 금리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걱정 등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형주 위주인 러셀 2000 지수도 심각합니다. 오늘 6% 넘게 급락해 고점 대비로는 이미 20% 이상을 깎아먹은 상태라 침체, 진입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겠죠. 중소형 종목은 거시경제 충격과 유동성 경색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러셀이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서 투자자들에게 더욱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원흉은 무엇일까요? 공교롭게도 어제 발표된 거시표들은 대체로 예상치에 살짝 못 미치거나 혹은 비슷비슷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ISM 서비스 지수 등 큰 변화를 유도할 만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관세 카드가 예상보다 훨씬 세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각국의 20%쯤 때릴 거라던 시장 전망을 뛰어넘어 3040%대 고율 관세가 발표된 나라들이 곳곳에서 속출한 거죠. 이러다 보니 충격파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늘 그 후폭풍이 제대로 몰아친 셈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서 중국에서 완성품이 들여오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가가 우르르 휘청했습니다. 단순히 관세 폭탄만 맞은 게 아니라 중국이 보복 카드를 빼들겠다고 엄포를 놔서 이거 더 길어지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식시장이 아작이 났죠. 전문가들은 이제 There is no place to hide, 즉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들어오고 금리 인상이 겹치니 빚이 많거나 IT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성장주부터 타격이 커지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덕분에 VIX 지수도 30 부근까지 훌쩍 올라와서 시장 참여자들이 현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당장 금리를 확 내려서 시장을 구원해 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한 데다 관세로 인해 수입 제품 가격까지 오르면 체감 물가는 더 튀어오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팍팍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물론 올해 안에 최소 3-4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으면 침체는 막을 수 없다라는 더 극단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5월, 6월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어떤 움직임을 취해도 시장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최근 4%대를 넘나들었는데 오늘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가 하락 가격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 또한 출렁이면서 역으로 유로 매수
엔화 매수 같은 움직임이 동반되는 분위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레버리지, 자금도 해소되는 조짐이 보여서 외환 시장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경기 둔화 우려로 6% 이상 급락했고요. 그나마 금값은 계속 위쪽에서 버티는 중이라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장을 지배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주요 기업별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5% 넘게 하락해 역시 테슬라도 폭풍을 피하기는 어렵다가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공장 이슈 등 복합 요소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굵직한 빅테크들도 일제히 하락했고 은행주 또한 금리 변동성에 휩쓸리며 파란불이 가득했습니다. 이 와중에 금락장에서 방어주나 필수 비제, 헬스케어 업종 종목들 예를 들어 존슨앤드존슨, 머크, 코카콜라, 맥도날드, 유틸리티 기업들만 간신히 초록불을 켜며 생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방어주는 더 오를 자리가 있나? 라는 반문도 있어서 갈아타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전문가 의견도 반반으로 갈릴 겁니다. 일부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니 현금 비중을 높여라라고 조언할 테고 다른 쪽은 오늘처럼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외치겠죠. 정답이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됐겠지만 아시잖아요?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과 리스크 감내 수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기 원칙을 세우고 분할 매수를 하든 관망 전략을 취하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시장은 언제든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관세, 갈등이 일시적 합의나 타협점이 나온다면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고요. 또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정책을 전환한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에 대비하고 너무 한쪽에 베팅하기보다는 분산과 심리 관리가 중요하겠죠.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장이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기회가 숨어 있다고들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장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시죠. 그럼 남은 하루도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시고 이틀 뒤면 찾아올 주말엔 잠시라도 주식시장 입고 충전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일워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